안녕하세요. 빠른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오늘은 참 우울한 날이에요. 이게 폐업하기로 결정돼가지고 집기를 정리 중인데 창업만큼 폐업도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창업은 보통 희망을 이야기하고 폐업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걸 정리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인생으로 따지면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건데 일단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좀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뭐 이렇게 창업할 때는 경쟁업소를 어떻게 죽여야 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그걸 이제 마케팅이라는 용어로 통용하죠. 그래서 마케팅 용어의 대부분이 사실 군사 용어예요. 마케팅, 포지셔닝, 타겟, 후킹 뭐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 전술,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전략 전술을 배우는 거고, 그 마케팅을 가장 잘했던 쪽은 어디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 이제 뭐 사람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뭐 그런 사람들이 꽤 잘했던 것들이고요. 그게 현대사회로 전략 전술을 넘어와서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형용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식의 개념으로 이제 바뀌는 것들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총칼 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폐업은 어떻게 보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정리하는 과정인데 이게 삶만큼 정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 흔적들을 이제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는 건데, 저도 애정 있는 물건들 이제 하나씩 다시 쓸 수 있는 건 챙겨가는 거고 아니면 이제 버리는 건데, 일단은 폐업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흐름의 변화예요. 흐름의 변화. 그러니까 상권이 변하면 내가 어떤 걸 뭘 열심히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건대가 상권이 큰 편인데 건대역에서 가깝고 입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뒷골목 라인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커피를 소비하기 좋은 자리이긴 한데, 이제 폐업을 하는 건 이제 상권 전체가 이 근처에 가장 핫한 성수동이 있잖아요. 성수동이 뜨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많이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잠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상권의 큰 흐름, 이게 아마 가장 큰 폐업의 원인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예전에 받았던 땅값이 있거든요. 월세가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낮게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두 번째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월세 문제인데, 세 번째는 이제 자영업 시장의 위축이죠. 자영업 시장의 위축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경기 상황이 좋지 않고 작년 4월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지금 잠깐 좋았다가 다시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이후로는 쿡 꺾여가지고 다들 좋진 않은데, 물론 좋은 곳들도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뭐 성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정 상권은 좋을 건데, 성수도 상권이 확장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차장의 유무예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면 외부 손님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상권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상권의 정체기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상권과 입지는 좀 달라요. 입지가 좋은 게 아무래도 같은 월세 대비 좋겠죠. 여기는 입지도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은 폐업하게 됐고요. 운영한 지는 한 6년 정도 된 것. 6년에서 뭐 제가 다 투자한 건 아니어서 뭐 투자적 손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원두 납품을 하고 나름 메뉴 구성이라든지 초기부터 컨설팅 했던 곳이어가지고 애정이 가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뭐 근처 보니까 뭐 접는 곳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늦게 오픈했는데 일찍 접은 사장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오래 했나?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게 그 창업할 때는 막 분석해가지고 하지만 폐업할 때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 남으면 이제 버리는 거라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우울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 폐업을 했다고 해서 실패자로 낙인되는 경우,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타석에 들어서, 그러니까 야구를 예를 들자면 타석에 10번 들어서 3번만 안타만 쳐도 3할이잖아요. 그죠? 3할이면 꽤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번만 홈런 치면 전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 이후에 어떤 태도일지 모르지만 제 주변에는 젊었을 때 홈런을 쳤는데 지금 빚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안탄 줄 알았는데 잘 맞았는데 이게 플라이 아웃, 이제 야구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게 약간 운 같은 거예요. 빗 맞아도 안타 되는 경우 많거든요, 야구가. 그럼 왜 그러냐?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 같은 거라 이게 딱히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지 마라, 뭘 해라 뭐 이런 것도 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게 10년, 15년 이렇게 경험해보고 컨설팅 해보고 창업, 폐업 다 해봤거든요. 유튜브로 찍지만 않았을 뿐이지 꽤 많아요. 뭐 최근에는 오픈한 곳 나중에 찍어서 올리겠지만
거긴 또 잘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생로병사를 다 알잖아요, 이 스토리텔링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떠한 조언도 못 하겠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운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운 뭐 이런 것들이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손님과 직접 맞닿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보긴 하지만 여기서는 커피값을 내면 손님과 맞닿는 그 순간의 미소, 거기에 따라서 커피가 맛있어지기도 하고 음료가 맛이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 생활 태도가 결국 자영업 시장에서는 크게 자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물론 여기는 제가 운영이나 관리하진 않았지만 저희 점장 꽤 친절하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 엘리트인데 사실 직업이 없어지는 것도 참 문제예요. 우리 사회가 그 자영업 시장에 보안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현재는 과거엔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실패자로 낙인되고 자영업 시장은 뭐 개미지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죠. 그리고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지? 지금 대폐업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또 싹은 오르고 어떤 건 또 잘 될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근데 과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의 현전에만 하더라도 초기 때만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집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사업적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점점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점점 사라지고 진짜 잘 되는 곳은 진짜 초대박이 나는 거고 안 되는 곳은 정말 안 돼요. 그리고 잘 된다고 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마케팅 채널이 너무 다양해져요. 저는 평균이 오르는 게 좋다고 보는데 원래 근데 잘난 놈은 되게 잘났고 못난 놈은 되게 못나가지고 평균은 사실 중간에 한계 지점이긴 한데 지금은 마케팅 채널도 많아져가지고 한 곳이 대박이 나도 그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옛날에 핫플이었던 곳들이 지금이 아닌 곳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 유명했던 매장들도 지금 보면 10년 후에 보면 지금 보면 제 선배님들도 다 사라지거나 살아남은 곳들은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하나로 성공해도 그 시간이 좀 짧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물론 롱런 하기 위해서는 그 단계마다의 허들을 넘긴 해야 돼요. 단계마다 허들을 넘어서 여러 명이랑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머리를 맞대놓고 고민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이 필요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폐업은 좀 낯설 수도 있잖아요. 잘 됐는데 왜 폐업해? 뭐 이러잖아요. 안 되니까 폐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되면 정보를 알리지 않아요. 나만 하지. 제가 여태까지 봤던 건 그래요. 유튜브도 가끔 제가 보다가 안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리얼한 이야기는 많이 없어요. 좀 약간 MSG 처진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저도 폐업했으니까 아마 이건 조회수 높을 수 있어요. MSG를 팍팍 치면. 근데 저는 본사 개념의 법인 회사가 하나 있고 이렇게 개인으로 컨설팅하거나 관리하거나 운영하거나 이런 매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더라도 아주 큰 타격은 없어요. 근데 점점 전체가 줄기 때문에 이러다 회사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틀고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혼자 개인이 했다고 하면 이게 권리금이 2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권리금이 없으니까 2억이 날아간 거죠. 그럼 여태까지 번 거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다는 거, 되게 우울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 창업할 때 항상 고민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커피숍으로 예전처럼 막 집을 산다거나 이런 개념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평균보다 좀만 잘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채널이 다양해져서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게으르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제 주변에 이야기를 하자면 창업할 때는 저기만 누르면 돼, 저기 손님 좀 가져오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커피숍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곧 내가 장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공생할 걸 생각해야지 경쟁자를 죽이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건물주도 마찬가지죠. 임차인과 지금은 상생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왜 다 같이 경제가 축소됐거든요. 그럼 임대인들은 그러면 행복하냐? 만약 자기 돈으로 건물 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은행만 지금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그럼 진짜 행복할까 생각해보면 남의 아픔을 쥐어 뜯는데 그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전체가 불운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다른 희망찬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어찌됐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네요. 보니까 우울한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근데 또 그렇죠. 생로병사,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다시 또 희망찬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